종이도 먹는데 지우개 왜 안 먹어? 서운해하게 종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원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자, 출발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원 제목, 대단원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까? 도형의 방정식이 뭘까? 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수연아, 방정식이 뭐지? 약간 애매하지 않았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2단원이 집합과 명제거든. 근데 명제에서 조건이란 걸 배워. 조건의 특수한 경우가 방정식이야. 그럼 뭐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으로 불러. 이제 좀 더 쉬운 질문. 방정식에서의 목표는 뭐지? 해를 구하는 거. 근을 구하는 거. 맞지? 근데 이제 우리 방정식에서의 목표는 해란 말이야. 근을 구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문자 방정식이야. 근데 두 문자 방정식은 등식이 한 개만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해가 어때? 해가 어때? 여러 개 좋은 대답입니다. 다시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x, y는 몇 개쯤 될까? 무수히만. 무수히만. 근데 자연수면 하나, 두 개. 두 개밖에 없겠지. 1, 2, 1밖에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 x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실수 xy.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목표가 뭐라고?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몇 개는 구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다. 뭐냐면 이제 저 해에 대해서 x 값이 있고 그에 대응되는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걸 가지고 순서 쌍을 만든 다음에 그걸 좌표 평면에 정확히 점으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면 해 하나당 점 몇 개가 선택되는 거지? 한 개가 선택되는 거지. 1,2라는 해가 있으면 그 1,2라는 점은 좌표 평면에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해 하나랑 점 하나랑 대응된다. 그래서 그 모든 해를 좌표 평면 일일이 다 찍는 거야. 찍으면 뭐가 돼? 저기 나와 있잖아. 뭐가 돼? 얘가 돼. 해를 좌표에 일일이 점으로 다 찍었더니 뭐가 된다고? 도형이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 도형의 방정식이. 해가 뭐가 되니까? 도형이 되니까.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도형이 직선이 되면 뭐라고 불러?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안 돼? 지금도 머릿속에 엽떡밖에 없어. 자, 어쨌든. 지원아. 네? 진짜 아니겠지? 정답.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어떻게 앉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잘하고 열심히 하자고. 유아가 이쪽으로 하고 이쪽이 말하고 저기가 말하고 같이. 나 진짜. 왜 중요한 거. 다 듣고 있어요. 알았어. 자, 어쨌든 그 도형이 직선이 되면 직선의 방정식, 원이 되면 원의 방정식. 여기까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 마름모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 혹시 그거 들어봤어? 하트 방정식. 있어. 실제로 TV에 나왔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할 때. 함수. 약간 과식 고백. 과식 사귀다. 과식 고백 뭐야? 안 사귄다고? 잘생겼어. 차로 그러면. 완전 쉬워요. 네? 아니 막 방법 계산할 때도 막 함수 그려서 막 하는 거 아니야? 너 막 이거 자, 어쨌든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왔어. 뭐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요소를 많이 넣어놨겠지. 생각 안 봤지만. 나도 안 그래. 그쵸? 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쌤 완전 이거 그래프에 넣어봐. x 플러스 3은 뭐야? 약간 푸지만 어쨌든 상관자인데 이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자, 어쨌든 방정식 그런 필요 없습니다. 자, 여튼 합시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정식을 일일 좌표를 찍으면 하트 모양이 되면 하트 방정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행 일일이 찍으면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잖아, 맞지? 그리고 그 1차 함수는 관계식이 x, y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 그 친구의 그래프가 항상 직선이죠. 배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식을 가리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항상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 직선의 결정 조건. 교아야,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지금 못 들으시 쉽겠지. 자, 어쨌든 직선의 결정 조건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리얼로. 진짜 중1 때 나오는데.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직선이 존재하려면 점이 그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밖에 없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내가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는 말은 원래 수학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두 가지를 만족하면 결정이라고 해. 유일성과 존재성.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래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만족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점이 하나만 딱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있어 없어? 응? 점을 무슨 많잖아. 유일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유일하지 않아서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만약 점이 세 개 있으면 존재하지도 않잖아. 존재하지도 않잖아. 세 점을 다 지나는 직선. 이 세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성에서 잘려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괜찮아? 세 점 모두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으로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인데 이제 쌤이 지금 설명 편의상 두 개를 이야기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보가 주어지면 직방을 구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방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도 한 개밖에 없다. 직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해봅시다. 구하기. 그리고 사실 이 구하기가 쉬운데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는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거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부터.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m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지? 얘는 그냥 공식이잖아, 맞지? y는 mx 더하기 m. 우리 1차 함수 관계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혹시 어려운 부분 있어? 자, 다시 우리가 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기울기가 뭐지? 곡선에 그거 이렇게 오, 그치. 둘 다 좋은 대답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울기라는 말은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수학에서. 그거를 이제 정의하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했어. 근데 증가라는 말은 그냥 약간 관리적인 표현을 바꾸고 작아지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말은 x가 1 커지면 그때 y는 2 커져서 약간 이런 형태의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만약 1이라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혹은 x가 2 커지면 y는 얼마 커지는 거예요? x가 2 커지면 y가 4 커지는 구조가 될 때 우리는 기울기가 2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그림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 나중에 지금은 사실
문제 풀 때는 안 나오는데 이제 뒤로 가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 사고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는 말은 x가 1 커질 때 y가 2 커진다. x가 2 커질 때 y가 4 커진다. 그러면 y가 6 커졌어. 그럼 x는 얼마 커졌다는 얘기야? 3 커졌다는 얘기지. 괜찮니? 이게 기울기 2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편의상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직선이 이렇게 그렸어. 그때 내가 요 각의 크기를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리켜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 오케이? 그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만약 m이라면 이 기울기 m이라는 친구는 탄젠트 세타와 같습니다. 혹시 탄젠트 세타가 뭔지 알아? 밑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높이. 그거야.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무슨 도형이 생겼지 지금? 직각삼각형이 생겼지. 맞지? 직각삼각형이 생겼을 때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사실은 뭐지? 기울기잖아. 맞지? 그건 또 뭐이기도 해? 탄젠트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랑 기울기는 같다. 다만 세타가 둔각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정의하잖아. 정의하지 않거든.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대수에서 한단 말이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편의상 뭐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세타가 예각일 때만 주로 신경을 쓰도록 하자. 물론 이제 다음 턴에 이제 내가 이거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 턴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거야. 둔각일 때도 해석하는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 턴에서는 우리가 예각인 것만 다룬다고 생각하자.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탄젠트 값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몇 개만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써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2분에서 루트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 자, 두 번째로 탄젠트 45도가 얼마지? 1. 그리고 세 번째로 탄젠트 60도가 얼마지? 루트 3. 루트 3. 근데 우리가 탄젠트를 아는 게 이렇게 세 개의 각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도 뭐만 나오겠어? 세 개만 나오겠지. 각도가 필요한 문제에서는 세 개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쌤이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2일 때 이렇게 물었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묻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그리고 이제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지?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y는 루트 3x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y절편이 뭐지? y절편이 뭐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축과 어떤 직선이 이렇게 만났다고 치자. 그때 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요 점의 잘못 말했네. 요 점의 y좌표만 가리켜서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이거 그냥 약속이야. 약속. 그리고 그 절편이라는 말이 너희 그 떡 알지? 그거랑 똑같은 말이 알았지? 그러니까 절자가 자르다 절자, 편은 조각편자고. 그러니까 직선을 지금 y축이 뭐 해버렸어? 잘라버렸잖아. 잘라서 이렇게 갈라버렸잖아. 맞지? 그렇게 자르는 저 점의 y좌표만을 가리켜서 y절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y좌표를 다 써버리면 그러니까 좌표를 다 써버리면 사실은 틀린 거야. 이해지? 물론 그렇게 막 꼼꼼하게 하는 쌤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시험이 쉬워서 애들 점수 올라오면 다 잘라버리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은 x좌표, 요 점의 x좌표가 x절편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소한 건데 틀리면 사실 억울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아직 이거 하고 있는 중이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데 y절편은 너무 특수한 점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아니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근데 기억해? 직선의 방정 공식 y m x-x1 더하기 y1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공식들을 안 외우면 잘할 수가 없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울 수 있겠어? 외우고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3,1을 지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y는 2배의 x-3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거지.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1,5를 지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고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다시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3을 지난 그러면 y는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되겠지. 그럼 기계적인 기계적인. 조금만 하나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할 때 저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이 도형 위의 점 x 좌표와 y 좌표 이렇게 주어질 건데 이때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x와 y에 대한 등식 관계를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족하는 x, y가 사실은 방정식 해가 되고 그게 좌표가 되는 거거든. 괜찮아? 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봤을 때 이제 x, y가 어떤 관계를 만족한데 그럼 그걸 가지고 x, y가 이제 들어있는 등식 혹은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가 좌표평에 나타냈을 때 도형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식이 왜 나왔어? 를 한 번만 이야기할게. 그렇지? 중요하냐고 물으면 시험 안 나와. 근데 왜 설명하냐고 물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울여야 되니까 이제 그걸 기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로부터 업그레이드된 혹은 파생된 얘기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해봅시다. 우리 지금 뭘 원하지? 기울기가 m이고 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자. P점의 좌표가 x, y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x, y 사이의 등식 관계를 얻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쌤이 P를 뭐라고 했지 조금 전에 큐아야? 직선 위에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야. 직선 위에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때 x는 몇 개지? 무한히 많은 값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여러 개의 값을 대표하는 건 이미 우리가 계속 해왔어. 다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지. 마찬가지인 거야. 이 x, y라는 것도 정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선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m이고 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모든 점을 대표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뭐 항상 부탁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잘할 수 없다. 이건 팩트야, 그냥 팩트.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럼 이제 직선을 적당히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위에 이제 x1, y1 있고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지?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m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점의 좌표가 x, y였으니까 우리가 이 x와 이 y가 만족하는 등식은 이건 거지. x 빼기 x1 분의 즉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y 빼기 y1이 뭐가 돼야 돼? m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뭐가 만들었지? x와 y가 포함된 등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 왜?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좌표를 대입하더라도 이렇게 대입하더라도 그 기울기가 m이 되고 그러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등식을 만족할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지? 그냥 깔끔해? 분모는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x는 x1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하에서 성립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럼 이 x1, y1은 이 직선 위에 점이야, 점이 아니야? 점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넣어도 성립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양변에 x-x1을 곱하게 되면 y-y1은 m 곱하기 x-x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식에다가 내가 다시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1을 대입했더니 뭐해? 성립하잖아. 0은 0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누구도 지나는 거야? 이 친구는 x1, y1도 지나므로 원래는 x가 x1일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양변에 x-x1을 곱해서 만든 이 식은 x가 x1일 때도 y가 y1일 때 성립하니까 결국 이 식은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할 수 있어. 조금 어렵다, 맞지? 어려운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좀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도형의 방정식 중에 어려운 이슈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자취 방정식을 어렵게 느끼는 건 그냥 이제 저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서 더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약간 늘어졌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 뭐까지밖에 안 했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야. 뭐야? 구하기야, 구하기. 구하기 중에서 우리 지워버렸다. 결정조건. 결정조건 몇 가지 하겠지 아까? 두 가지. 2점, 1점 기울기. 맞지? 근데 지금 우리 방금 뭐 했어? 기울기랑 1점. 기울기랑 1점만 했잖아. 맞지? 2점짜리를 두 가지 하면 돼. 오케이, 2점짜리 두 가지 해봅시다. 세 번째는 2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른. 자, 그러면 x1, y1, x2, y2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을 구하게 되면 y는 어떻게 하면 돼? x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먼저 쓰자. 2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2점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는 x-x1 분의 y2-y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x1과 x2가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이스를 두 개 나눠요. x1과 x2가 이제 다를 때와 같을 때와.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저럴 때는 이제 그냥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x-x1분의 y2-y1 하고 x- 더하기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이제 어차피 기울기가 주어진 이상 이 식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이 뒤에 뭐 쓰면 돼? 이 뒤에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아? 그냥 m 자리에 저 기울기를 대신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m을 집어넣고, 여기는 기울기가 이 친구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똑같아. 근데 이제 가끔 질문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여기다가 이 x1 대신에 x2를 넣고 y1 대신에 y2를 넣으면 안 되냐고 물으면 됩니다. 됩니다. 식을 구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조금 이따 할게. 다시 예를 들어 2,3이랑 4,7을 7? 괜찮군요. 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실 때 나왔어. 그러면 이제 y는 4 빼기 2, 아니 기울기 따로 구하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기울기를 쓰게 되면 4 빼기 2분의 7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2배에 x-2 더하기 3을 써도 괜찮고, y는 2배에 x-4 더하기 7을 써도 괜찮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2x-1이 나오고, 계산을 하게 되면 2x-1이 나와서 똑같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어차피 상관없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x랑 x1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직선을 배웠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 이렇게 생긴 마이너스. 직선은? 마이너스. 오케이. 얘가 플러스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지, 맞지? 오케이.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면? 0. 0인 거지. 0. 약간 마이너스. 그럼 아니 그렇게 해봐요. 이렇게 생긴 친구,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는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요. 배웠나? 있어? 잘 몰라 나는.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럴 수 있지. 자, 여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아.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거야. 여기 x1, y1 있고, 여기 이제 x2, y2 이렇게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보니까
이 직선의 모든 점은 어때? x좌표가 x1, x2 이게 둘이 같은 거니까 이걸 x1으로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럼 난 요 직선의 방정식을 x는 x1이라고 쓰거나 혹은 x는 x2라고 써도 괜찮아. 괜찮니? 근데 우리 도형의 방정식은 몇 개의 문자를 가진다고 했지? xy 2개 가진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런 뜻이야.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x1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괜찮아? 그럼 x에다가 x1 대입하고 y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성립하잖아, 맞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x좌표 x1인 모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이 식은 만족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저 직선이 저 x1, y1과 x, y2 즉 x1과 x2가 같을 때 지나는 직선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1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그러면 x좌표가 이렇게 같잖아, 맞지? 그럼 이제 x는 3직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헷갈리면 그냥 그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안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직선 구하기입니다. 여기다 그냥 지우고 그대로 할게. 저기 지우기가 애매해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얘는 공식이 뭐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야.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제 a와 b는 0이 아닌 거지. a와 b는 0이 아닌 거지. 0이면 이제 분모에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결국 사실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과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저기 이제 내가 이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에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요식 나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풀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나와.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 이렇게 나왔어. 이 친구의 x절편, y절편 구하래. 그러면 x절편 4고 y절편 3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거 그냥 지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꽤 나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자, 영려가 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번 지났지 지금? 아직 23분밖에 안 지났어. 적어도 아직 한 30분은 지나야 왜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그래도 약간 행복한 기다림 아니야? 약간 약간밖에 안 가고 내가 지금 아, 이렇게 입에 웃기지? 빨리 넣고 싶다. 근데 약간 부럽다. 쌤은 지금 막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 와, 네. 야, 쌤도 그냥 똑같아. 그냥 보기 주면 좋아. 근데 막 그걸 막 엄청 간절하게 먹고 싶어 이러진 않아. 근데 맨날 바나나 먹어. 아 왜? 맨날 바나나 먹으니까 식욕이 없죠. 아니 바나나 먹는데 왜 식욕이 없어? 바나나 호기가 달래져? 그거 껍질에 붙어있는 이상한 줄기 같은 거 먹으면 혓바닥이 완전 느낌이 이상해져서 맞아 맞아. 식이섬유 그거. 어, 그 절리는 거 먹으면 진짜 죽은 안 자, 네, 봅시다. 자, 합시다. 1번. 이제 마이너스 4,2랑 마이너스 4,2랑 6,8을 지나면서 이제 이 친구의 중점을 지나네. 일단 중점부터 구해볼까? 중점 뭐니? 암산값 뭐? 2요. 1,5 이렇게 되지.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눈다. 어떻게 넣어요? 앞뒤.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원하면 숙제를 진짜 조금밖에 안 했지. 잠시만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안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 마이너스 4랑 6이랑 더하면 얼마야? 2, 나누기 2. 1. 그래. 그러면 10이니까 5. 그래.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 기울기 얼마래?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어디 하는 거지? X 마이너스. 그치. 감동. 자, 근데 사실 쌤이 작은 거에 만족할 줄 알아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 사실 쌤은 이렇게 보통 쓰긴 합니다. 지금처럼 기울기가 예쁜 숫자면 즉 정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고
1 넣었을 때 5가 되길 바래. 1 넣었을 때 5가 되면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풉니다. 알았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한 줄을 줄이는 게 약간 기분이 좋아. 쌓이면 많이 줄일 수 있겠지. 자, 넘버 2 갑시다. 2 갑시다. 이제 이번엔 A라는 점이 7, -3이고 B라는 점이 2, -8이야. 근데 이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방을 말해. 일단 이 친구의 몇 대 몇? 3대 2 내분점을 구하자. 그러면 내분점을 구하겠습니다. 공식을 써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7에서 2로 가면 얼마 줄었어? 5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5가 된 거야, 맞지? 그러면 그 중에 3칸, 2칸이니까 -3만큼 가면 되겠네. 7에서 -3을 하면 4다, 맞지? 4다. 다시 -3에서 -8로 가면 얼마 줄었어? -5가 되었잖아, 맞지? 그 중에서 3만큼만 가네. -3을 더하면 되니까 -6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3에서 -3으로부터 -8까지 가는데 총 길이가 -5야. 그걸 우리가 3대 2로 나누라니. 3대 2로. 그러면 5를 3대 2로 나누면 3과 2가 되잖아, 맞지? 근데 -3에서 -5를 나눈 거니까 -3만큼 더 가면 얼마가 돼?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6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 내분을. 그러니까 3에서 -3만큼 더 커진 거야. 더 이제 간 거지. 그럼 -6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연습해야 돼. 사실 안 복잡한데 자, 여튼 그리고 이게 뭐가 좀 작용하냐면 그날 듣고 바로 했으면 꽤 괜찮았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안 돼도 해보려고 노력해야 사실 늘어. 그러니까 쌤이 하는 거 보고 쌤은 그렇게 하는 거라 나는 공식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는다. 그걸 느끼고 있지. 네. 느끼니까 다행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한 점을 더 줬던 것 같은데? 한 점이 뭐였지? 한 점이 5,2입니다. 5,2. 큐가 살아있어? 근데 큐가 그러고 보니까 쌤한테 톡 보니까 오늘 그 마음이 지켜지고 있니? 그 톡 보낼 때 그 마음이 지켜지고 있니? 아, 그러니까 노력하자. 사실 오, 안 돼.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하니까 수업 때 몸도 안 때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점수가 너무 초점에서 예의상. 아니 야 점수가 나한테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 나한테 조금 미안하지 사실 본인한테 제일 미안한 거야. 그 점수로 살아가는 건 너야 이 자식아. 그게 저는 인생의 점수가 네. 적으면 안 돼. 앞장 다 맞았을 때 제가 기분 좋은 것보다 쌤한테 말할 생각이 기분이 더 좋았어요. 아깝다. 아니 근데 뭐 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네 일단 사실 자기가 제일 좋습니다. 뭐라고? 그치. 얼마든지. 아니 이거 이클립스 아니 얼마든지. 망고는 몇 개 없다. 나도 야 근데 하나다. 밑에 새 박스 있어. 근데 박스로 사가지고. 박스요? 아니 요만해 8개짜리 한 통. 우와 그게 세 박? 팩으로. 24? 아니야 그냥 한 통만 샀거든. 비싸죠 생각보다. 여기 스쿨리스 비싸요. 나쁜 놈이야. 자 어쨌든 합시다.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기울기 구해볼까? 기울기. 기울기 8이야 8 맞지? 네. 기울기 8이야. 맞지? 뭐하냐면 8 x 5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데 8호 40이니까 -38이면 되겠다. 괜찮을 겁니다. 열심히 합시다. 3번. 근데 진짜 부탁하는데 쌤이 이제 뭐 물론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 번 했는데 시험에 가까워져서야 알게 되는 쌤 저 이제 알겠어요는 좀 짧다. 이렇게
됐다. 저보고 말해요. 오늘이 맞췄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시험 때까지 최소 몇 번 볼 것 같아? 9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념원리 한번 끝내고 그다음에 시너지 중간고사 문제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를 한번 할 거고 최소한 3번은 할 거야. 최소한 3번은. 근데 이제 그럼 쌤 3번 안에 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알면 두 번째에 알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알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 하는 건 뭐야? 개념. 반드시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들. 반드시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는 건 꼭 첫 번째 안 해도 괜찮긴 해. 근데 그래도 하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는 만큼 뒤에 더 멀리 갈 수 있어.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자, 우리 3번 보자. 3번. 3번은 x절편이 6일, x절편이 6일. 그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이제 끝났다 맞지?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그러고 보니까 큐어가 그토권 했을 때 쌤이 약간 작은 감동이 있을 때 큐어가 그래도 열심히 하겠구나. 그냥 점수 때문에 그냥 립 서비스로 보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리뷰 서비스. 원래 있는 말이야, 알잖아. 자, 어쨌든 그때 두점 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4, b가 있을 때 4, b가 있을 때 이제 a, b의 값을 구하시게 나왔어. 뭐라고? 이 직선 위에 직선 위에 얘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얘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얘를 대입해도 성립하지. 그럼 이제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하나,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하나 풀면 그냥 답이 나오겠지 않지? 산수입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 유형 제목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생각해봐. 세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이제 직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얘기잖아. 다시 그릴게.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잖아.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뭐가 같으면 돼?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기울기나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나 혹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는 어떤 거야? 같으면 되겠지. 그게 다 같으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겠지. 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점 C가 있어도 괜찮겠지. 근데 이제 보통 전자로 많이 풉니다. 왜냐면 전자가 계산이 더 적어서. 오케이? 계산이 적은 게 좋잖아, 않지? 그렇지? 자, 네,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이제 A가 3,2고 B가 1,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C가 A, 5야. 자, 그러면 이 세 점의 한 직선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다 같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을 쓰면 어떻게 했냐면 AB 기울기와 BC 기울기와 CA 기울기가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실제로는 등식 몇 개가 같다고 했지? 2개가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계산하기 하는 거 그냥 2개 구해서 이렇게 같다고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같다고 풀어도 괜찮고 그건 이제 자기의 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AB 먼저 해봅시다. 이제 근데 그림이 이상하다 맞지? 여기가 3, 여기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맞지? 어쨌든 세점이나 성분의 기울기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1, 2분의 2 빼기 1 빼기 2 더하기 1가 되겠지. 이 친구랑 얘를 많이 쓰는 게 더 좋은 거 같거든. 숫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 빼기 2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같다를 푸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양변에 2를 곱하고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 더하기 1 곱하기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전개하게 되면 이제 6 더하기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제곱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어서 마사뿔상 그래서 a는 4가 되고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문제에서 혹시 a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있나?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a는 4가 되겠다.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우리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제 직선을 가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림이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대. 그때 저 A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냥 B점을 지나는 직선 합시다.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하고 싶대.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넓이랑 각각 2등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뭘 만족하면 저렇게 넓이를 정확히 반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은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이 뭐지? 다시 선분 AC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모두의 높이를 내가 이렇게 수선에 발려졌을 때 이 높이를 이제 공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밑변의 길이 같으면 넓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 다나? 좀 힘내자.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어떤 한 점,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꼭지점이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넓이를 2등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 A라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다음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다음 C라는 점이 3,4래. 그때 이제 넓이를 2등분한 직선 방식 구하시는 게 나왔어. 사실 이게 꼭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실 쌤 혼자 풀면 안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4 A가 있어.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2니까 이쯤 있겠다. C라는 점이 3,4니까 이쯤 있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난다. 이제 BC의 중점이니까 지현이 이제 구할 수 있어? 네. 해봐. 그 BC니까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마이너스 이거랑 다음 되잖아. 얼마야? 1 그렇지. 그리고 2분의 2 마이너스 K 이거 4야 4. 선생님 잘했어. 3 3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4고 그다음에 이 중점이 1,4니까 이걸 지나는 1,3이니까 이걸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해봅시다. 어떻게? 1 빼기 2 빼기 2 y는 1 빼기 2 빼기 3분의 3 빼기 4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x 더하기 2 더하기 4 쓰면 되겠다. 괜찮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 자, 여튼 그 다음에 거기 72번이나 73번 보면 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지? 마름모나 이제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잖아, 맞지?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요 4개의 도형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가 항상 2등분.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 직사각형 넓이를 반으로 자른대. 그러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넓이를 2등분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냥 반으로 저 점을 지나는 적당한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 그럼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을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주율이 알겠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 갔어? 오. 생각보다 빨리 오셨는데? 치킨 같다. 아, 치킨이 왔어? 네. 우리 옆달까지 오면 있잖아. 그쵸, 이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사각형과 이쪽 사각형의 넓이가 같은 건 당연한 거지. 절반이니까 맞지, 정확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분홍색 선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 요만큼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만큼이 추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을 원래 이 노란색 쪽에서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근데 어때? 똑같잖아, 맞지? 왜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요가 이렇게 같으니까 직각에 가서 합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둘 똑같아. 그 말은
이 친구, 이 원래 이 사각형에서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들어온 넓이나 처음 이만큼의 넓이나 같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다리꼴 넓이와 요 사다리꼴 넓이가 항상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야? 직사각형이든 또 똑같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넓이가 이등분 된다면 사실 그냥 받아들이면 아니 사실 확인해도 괜찮아. 복잡하지 않아. 확인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2번은 뭐라는 얘기야? 72번은 거기 그 마름모의 대각선의 교점이 누군 것 같아? 72번 마름모의 대각선의 교점이 누군 것 같아? 3,2겠지 맞지? 3,2랑 또 누구를 지나래? 마이너스 1,1을 지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그냥 그게 답인 거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보니까. 역도가 진짜 오래 걸리네 원래. 많이 시켜서 많이 시키니까 추가 엄청 많이 해서 떡 추가도 하고 중국 당면도 하고 콤마여서 하고 치즈만두도 하고. 괜찮아. 6번 봅시다. 6번. 우리 6번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 네. 어디서 들어봤을까? 쌤이 말했어. 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2차 함수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그 y는 ax-b의 제곱, p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p의 제곱 더하기 q꼴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어.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지현아 뭐하고 있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은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가 뭘까? 일단 완전 표준형이 더 보기 편해. 오 맞지. 그게 사실 표준형의 의미야. 그러니까 일반형은 그냥 다 전개된 형태 무조건. 표준형은 특징을 알아보기에 좋은 형태. 꼭지점 찾기 쉽고 이런 거. 직선에서는 이제 뭐가 더 알아보기 좋은 형태냐면 y는 mx 더하기 m. 이 친구가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야. 왜냐면 직선에서 기울기가 사실 특별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y 절편도 꽤 도움이 되는 정도야. 그래서 요 형태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일반형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친구를 가리켜서 아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직선은 몇 차식이라고? 1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맞지?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모든 케이스를 표현할 수 있겠지. 다만 이제 a와 b가 동시에 0이 되면 안 되니까 a와 b가 동시에 0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긴 해. 0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럼 왜 일반형이 필요하냐, 왜 표준형이 있냐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면 표준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아까 쌤이 직선이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지? 여기까지. 사실 세 가지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닌 형태 두 가지가 있지 않지? 기울기가 0인 형태 하나 있지.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뭐야? 좀 띠꿀다. 어쨌든 얘는 기울기가 뭐지?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가 뭐였어? 양수였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였고 얘가 기울기가 0이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없다. 없다 맞아. 정의되지 않는다. 또는 뭐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의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 중에 이거 세 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우리 아까 이 직선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x는 x1 형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y 앞의 개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여기는 y 앞의 개수를 바꿀 수 있어 없어? 1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지? 저걸 바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요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친구는 b가 0이 되면 되겠지. 대신 a가 0이 아니면 돼. 오케이? 왜냐면 동시에 0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0 되면 어떻게 돼?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그냥 c는 0이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잖아. 그건 x, 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므로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물론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풀었어? 고쳐서 풀었잖아, 진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고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하면 y는 큰일 날 뻔했다.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b가 0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쓰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b가 0일 때는 y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b가 0이 되는 순간 a가 0이 되면 안 돼. a도 0 돼버리면 동의 방정식이 아니니까. 괜찮아? 자, 그럼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일반형이 주어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봅시다. 1번 문제. 뭐하래? ac가 양수고 bc가 양수일 때 이제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기랑 y절편 찾으시오. 이게 똑같아. 자, 그러면 나는 이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를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a, b의 부호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근데 어차피 이 말은 a와 c의 부호가 있고 b와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a, b, c 모두의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둘이 부호 같잖아, 맞지? 이 둘이도 부호 같잖아. 다 같아야지. 그래서 이 말은 a, b의 부호도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얘의 부호는 뭐가 되지? AB의 부호 같으니까 이건 플러스 얘는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 얘도 B분의 C가 양수였으니까 Y절편도 음수가 되겠지. 느낌 별로 안 좋은데? 자, 이 문제만 할게요. 문제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지? 기울기 음수면 내려가야 되고 Y절편 음수란 말은 Y축의 아랫부분, X축 아래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지겠네. 뭐 어느 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가게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1번이었습니다. 2번도 봅시다. 2번은 AB가 음수고 BC가 양수래. AB가 음수고 BC가 양수. 자, 그럼 어디 있지? 여기 AB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네. 맞지? 은재쌤이가 비웃어요. 좀 많이 쌓여 있어. BC 2분의 C가 그럼 Y절편이 음수가 되지. Y절편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집중해. 중요한 거야. 시험 잘 나와. 이거 튀어도 돼요? 지금 얘네들 달려드는. 자,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 음수야. 그러면 이 음수를 지나면서 양수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지.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AC가 양수고 그다음 B가 0이래. AC가 양수고 B가 0이래. 그럼 뭐야? B가 0이 되니까 요식이 되는 거지. 근데 A분의 C가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X는 음수가 되어서 X좌표 음수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라서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잘 이게 그 사실 직선이 약간 도형 중에서 아주 기본 도형이거든. 그래서 모든 답을 엮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지현이 정신이 완전 빠져나간 거 같아요. 걱정과 염려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